안녕하세요, 뚠너볼입니다. 어제 ESPN의 맥마운 기자가 하든과 관련된 폭로성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미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직 이게 뭔 소린지 모르시겠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이 기사를 대강 정리한 게시글에 링크를 써놨으니까 먼저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 휴스턴 코칭 스태프의 입을 통해서 기사화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믿고 볼만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고픈 부분은 클럽과 파티 문화를 좋아하는 하든 때문에 팀 스케줄에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하든이 파티와 클럽을 좋아한다는 건 썬더에 있을 때부터 익히 들어온 사실입니다. 2012년 마이애미와의 파이널 때 하든이 사우스비치에 있는 클럽에 가는 바람에 실제 경기에서 부진했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하든의 이런 행동 때문에 프레스티가 하든을 트레이드했다라는 카더라 뉴스도 실제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클럽을 좋아하고 파티하길 좋아하는 건 선수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하든처럼 그런 유흥을 즐기고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는 선수라면 이것 또한 하든만의 루틴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하든이 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팀원들에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에겐 말이죠. 어쩌면 팀의 에이스이자 리더인 하든이 보여줬어야 할 행동은 48시간의 휴가를 받고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로드맨의 모습이 아니라 로드맨을 위해 팀에 따로 휴가를 요청하고 돌아오지 않던 로드맨을 끌고 오기 위해 라스베가스까지 직접 날아갔던 마이클 조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스도 하든이 파티와 클럽을 좋아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같이 팀 생활을 해봤었고 어릴 때부터 서로를 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든의 이런 취향 때문에 팀 스케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트레이드가 되기 전 작년 여름에 러스가 과연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휴스턴에 이런 문화가 허용됐던 것이 비단 하든만의 문제였을까? 휴스턴이 하든에게 많은 권한을 내줬다는 것은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든의 푸시가 없었더라면 러스의 트레이드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선수가 팀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리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 줄 세우기 좋아하고 우승을 하지 못하면 커리어를 깎아내리기 바쁜 현재 미디어 환경과 일부 스포츠 팬들의 자세를 보면 선수들이 받고 있을 압박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선수일수록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 실패가 가져다주는 좌절감과 스스로에 대한 초조함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우승 확률이 높은 환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우승 확률이 더 높은 팀을 제발로 찾아가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어쩌면 선수 입장에서는 10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선수의 요구를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선수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내줄 것이냐는 결국 구단 운영진들의 통제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사의 러스도 썬더에서 하든과 비슷한 특권의 위치를 누렸다는 말이 있지만 하든과 달리 러스는 멜로를 데려오는 데 관여를 했다는 것 외에는 팀 내에서 리크루팅에 깊게 관여하거나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훈련 스케줄과 선수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러스가 정해진 것대로 따르는 FM에 가까운 선수였다라는 점과 미디어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미디어를 상대하는 것이 러스가 가진 특권이었었고, 그런 모습이 기자들에겐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러스가 휴스턴으로 이적하자마자 기사를 통해 기자들은 그간의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하든을 영입한 후 그가 가져다준 성공적인 결과 때문에 휴스턴이 하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댈 수밖에 없었다 라고는 하지만 이 일그러진 팀 문화에 책임을 질 사람들은 바로 팀 운영진들입니다. 물론 현재 리그 분위기 자체가 특히 스몰 마켓일수록 스타 선수들의 결정과 입김에 팀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샘 프레스티만 하더라도 자신의 계획보다 1년이 빨랐지만 폴 조지와 같은 선수의 트레이드 요청에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다였다라고 했었죠. 분명 이런 상황을 해결해줄 제도적인
감독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선수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리고 팀 운영의 주도권을 선수와 얼마나 나눠 가질지, 그 적정선은 어디쯤 둘 것인지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팀 운영진들의 능력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것도 결국 그 결정권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사 내용들을 본다면 휴스턴은 하든에게 사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올인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좋든 싫든 그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휴스턴이 우승을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폭로하는 식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몇 년 후에 하든이 이러저러 했지만 휴스턴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승을 했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에피소드를 담은 제2의 더 레스트 댄스가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젠 휴스턴이 전과 달리 하든에게 무조건적인 오케이 사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팀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좋은 시그널로 보이지만, 반대로 하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팀의 자세 분명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든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GM이 취임된 후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하든의 말을 고려해보면 그리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러스가 휴스턴으로 갔을 때처럼 하든의 트레이드가 가까워져서 이런 폭로성의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And I don't try to ask him about that because that's his personal business. All I worry about is what we can do to make this Rockets team the best team it can be while everybody is here and move forward with that.